이번 수업은 한 국가 내부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시각화하고 도식화하기 위한 방법인 로렌츠 곡선에 관한 앞선 강의의 후속편이 될 것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소득 불평등을 수학적 내지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몇 가지 서로 다른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정량화할 방법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불평등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로렌츠 곡선을 활용하겠습니다. 로렌츠 곡선의 개념은 이전 강의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가상 국가의 로렌츠 곡선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단순히 국가 X라고 부릅니다. 이전 수업을 환기해 보면 로렌츠 곡선은 누적 백분율로 나타낸 인구가 벌어들인 총소득의 누적 백분율을 보여줍니다. 20%에서 40%, 60%, 80%, 100%까지입니다. 우리는 인구를 5분위수로 나눌 것입니다. 최저 20%, 다음 20%, 계속 그 다음부터 인구의 100%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느 나라든 인구의 100%가 소득의 100%를 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총소득이 모든 임금, 이자, 지대 등 벌어들인 이윤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인구가 전무하다면 소득도 전무합니다. 그러니 어느 나라의 로렌츠 곡선이든 이 그래프의 양쪽 구석에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평등선 내지 절대평등선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평등선은 한 나라의 소득이 인구의 모든 5분위수에 완전히 균등하게 분배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현실적이지 않죠. 이 세상에 완전히 공평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의 현실적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몇 가지 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점은 서로 다른 계층의 인구가 벌어들이는 총소득 점유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의 목적에 맞게 숫자 몇 개를 여기에 그냥 만들겠습니다. 국가 X에서는 하위 20%의 소득자가 벌어들인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5%에 불과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로렌츠 곡선 상의 세로축의 약 5%의 지점, 가로축에서 하위 20% 부근의 점을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총소득 사다리의 약 5%를 점유하는 지점을 여기에 찍습니다. 이제 편의상 최상위 20%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최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40%를 벌어들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최상위 20% 소득자에 대한 좌표는 어디에 찍어야 할까요? 저는 최상위 20%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에서 100 구간의 사람들이 그 나라 총소득의 40%를 자기 집으로 챙겨갈 겁니다. 세로축의 6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야 총소득의 40%가 최상위 20% 소득자의 몫으로 돌아가니까요. 이 두 점을 확보했지만 내가 원하는 완전한 로렌츠 곡선을 위한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인구의 중간 구간인 세 번째 5분위수가 얼마나 많은 소득을 벌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 점과 양쪽 모서리에 있는 점을 연결하는 선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선으로 나는 기본적으로 가상의 국가 X에 대해 매우 간단한 로렌츠 곡선을 확보했습니다. 이 로렌츠 곡선에 내포된 정보를 통해서 지니 계수와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20분의 20 비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실제로 설명하고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한 나라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정량화 방법을 나타냅니다. 지니계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니계수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로렌츠 곡선 그래프를 보면서 어떻게 지니계수를 구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니계수는 절대평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과 완전평등선 아래의 총면적 사이의 비율을 나타내는 0과 1 사이의 숫자입니다. 이것을 지니계수에 대한 비수학적 설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니계수를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필요한 부분은 지니계수가 무엇을 보여주는지와 로렌츠 곡선을 사용하여 지니계수의 개념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시연하기 위해 로렌츠 곡선 그래프상 두 개의 구역에 이름표를 붙이려고 합니다. 내가 이름표를 붙일 첫 구역은 구역 A입니다. 구역 A는 붉은 점선으로 윤곽을 제시하는 완전평등선 이하와 로렌츠 곡선 이상을 말합니다. 구역 A는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음영 처리하는 모든 부분입니다. 그게 뭘 말하는지 개념을 파악하세요. 지니계수를 산출하기 위해 이름표가 필요한 다음 구역을 일컬어 구역 B라고 부르겠습니다. 구역 B는 로렌츠 곡선 이하와 그래프의 가로축 및 오른쪽 축 이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구역 B는 로렌츠 곡선 이하와 그래프의 가로축 및 오른쪽 축 이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구역 B는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음영 처리하고 있는 전체입니다. 그렇다면 진위계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기에 간단한 방정식을 쓰겠습니다. 진위계수는 진이라고 부릅니다. 구역 A를 구역 A 더하기 B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수학과 학생이라면 미적분을 사용하여 실제로 이 영역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곡선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서 수학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파악할 것은 구역 A가 클수록 진위계수는 1에 가깝고 구역 A가 작을수록 진위계수는 0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해석을 해보죠. 로렌츠 곡선이 완전 평등선에 더 가깝다면 구역 A는 면적이 작아질 것이고 진위계수는 0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반면 로렌츠 곡선이 완전 평등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구역 A는 커질 것이고 진위계수는 1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 말은 한 나라의 진위계수가 높을수록 그 나라의 불평등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아래에 적겠습니다. 진위계수가 높을수록 그 나라의 불평등 수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또는 구글 공공데이터 익스플로러와 같은 거의 모든 통계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다른 나라들의 진위계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문해 보면 아마도 그다지 놀랍지 않을 정보를 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진위계수가 낮은 나라는 대체로 스칸디나비아 국가입니다. 그들 국가는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나라들로 소득 수준이 낮은 개인에게 많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이에 비해 미국, 홍콩, 기타 부유한 나라와 같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가까운 국가들은 저소득층에게 그만큼의 자원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위계수가 더 높아서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한 나라들을 고려한다면 남아프리카, 나미비아, 다른 사하라 이남의 여러 아프리카 국가, 그리고 브라질을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의 몇몇 국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소득 재분배 노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에 진위계수가 높습니다. 진위계수는 국가 간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시연하고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정량적 방법을 제공합니다. 진위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은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방정식에서 구역 A가 구역 A 더하기 구역 B에 비해 작기 때문입니다.